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척추 질환 해결사 장한진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요 이렇게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의 많은 전화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네. 척추 질환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수술 그쵸? 꼭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맞아요. 예. 정답부터 얘기 드리면 수술해야 되는 질환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정도로 제한적이지만 네.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잠깐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 중에 보면 아파서 오셨는데 실제로 척추 통증 환자 중에 수술을 해야 되는 비율이 10%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굉장히 비율이 적은데요. 사실 사실은 수술이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 비율상으로 보면 10% 내외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숫자가 전체 인구 중에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인구가 약 400만에서 1000만 정도고요. 와. 10% 내면 40만에서 100만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또 맞네요. 숫자를 어떻게 볼 거냐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네. 10%도 되지 않는데 나는 허리가 아파서 왔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반드시 척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야 되지만 사실 뭐 한 10% 내외를 제외하고는 수술이 아니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10% 내외의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저희 척추외과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상황들에 대한 네. 얘기들을 계속 드려야 돼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손상에 의해서 마비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요. 마비요. 무슨 마미라고 합니다. 원래 네. 마비가 아니라 마미인데 네. 오타 났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척추외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48시간 내로 수술을 해야 환자분들의 소변과 대변 장애가 없어지는 질환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소변과 대장으로 가는 신경을 너무 많이 눌러서 그게 디스크든 척추 협착증이든 간에 병이 너무 심각해서 마비가 생긴 경우, 그래서 소변 대변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신경외과적인 응급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밑에 두 개에 있는 점진적인 마비나 심각한 마비 등과 같은 것들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운동장애가 생기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다 아실 거예요. 네. 이 세 가지 경우는 환자분들이 다들 인정해 주시는 바인데요. 네. 맨 마지막 비수술적 치료를 2~3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네. 말씀드리는 통증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가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급성 통증은 저희가 약이나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 주사 치료로 해결이 가능하고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잔여 증상이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만성 통증의 경우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어떠한 반응이 없는 통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길어지면 네. 수술을 받으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저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긴 시간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다스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 척추 손상으로 인한 마미 증후군 그리고 또 마비와 근력 감소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외의 부분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술이 또 두려운 이유가 수술 이후에도 뭐 부작용도 있지만 통증이 그대로 있다. 통증이 사그러들지 않을까 봐 그래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얘기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화면 보시면서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네. 척수 수술을 해서 왜 아플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또 아플까 봐. 통증이 계속되는데 왜 수술했을까 봐라는. 그렇죠. 우리가 안 아프려고 수술하는 건데, 그죠? 예, 수술 후에 통증 생기는 거 발생 빈도를 얘기를 드리면 네. 이제 이게 논문 자료인데요. 대부분 한 10에서 40% 정도로 매우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는 10%, 20% 정도고요. 그다음에 척추 협착증을 수술하면 30%. 그다음 유압술을 하게 되면 40% 정도 수술 후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네네.
수술하지 말란 얘기를 논문에 써놓은 거죠. 아프니까.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증이라는 게 어떤 네. 거냐는 거죠. 네. 그 방사통이든 저림증이든 불편감이든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설명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의 통증들을 통칭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과대포장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척추 질환 자체가 몸에 33개의 뼈가 있습니다. 척추뼈는. 어깨는, 무릎은 3개 이상인 경우는 없죠. 뼈의 개수가 많다는 거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척추 수술이나 척추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들은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몸무게의 영향이든 아니면 나이에 관계된 거든. 흔히 말하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척추에 주는 부담이 커지든 그렇죠. 그다음에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은 대부분 척추 질환은 다인자 만성 질환입니다. 척추 치료의 목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통증을 제로로 만들고 하나도 안 아프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극심한 통증을 줄여서 어떻게든 잘 사용하게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게 더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목표점이 됩니다. 예. 아예 내가 이제 치료 후에는 정말 이런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척추 질환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평생 다스려야 되는 그런 질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척추 수술 이후에 이제 또 뭐 이렇게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좀 치료도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치료해드렸는데 또 재발해서 오시면,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관리의 대상은 항상 그 근육입니다. 근육을 얼마나 늘려줄 수 있느냐가 관리의 대상일 거고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수술 환자들한테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뭐 무게를 드는 운동도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근육의 손상을 주기 싫지만 줘야 되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게 근육에 힘이 빠지게 되면 관절로 버티는 힘이 증가되면서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옆에서 근육이 탄탄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방향인데 네. 재발 원인은 뭐 학문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런 거죠. 뭐 보시면 표대로 노화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디스크들의 기능을 잃은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척추가 너무 불안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디스크의 상태라든지 그 주변 조직에 유착이 돼 있는 거라든지 근육이 약해지면서 척추가 버티는 힘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인데 저희가 얘기 드리는 이러한 합병증들 흔히 말하는 재발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 연구 결과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새로운 수술 기법을 개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 후에도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 척추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도 노화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겪어본다고 합니다. 자, 저희 장한진 센터장과 함께 척추 치료, 수술과 비수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통증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상담을 전화 주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척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 이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대한 재발과 합병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네. 합병증 발생 원인 자체가 뭐 크게 2가지 정도의 원인이라고 저희가 얘기 드리는데요. 그 감염과 정상 조직을 얼마나 적게 손상시키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공기 중에 노출돼 있는 균들이 환자 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환자 몸에 살고 있는 피부에 있는 균들이 환자 몸에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네. 뭐 물론 뼈의 감염이든 디스크의 감염이든 그거 말고라도 임상적으로 감염이라고 인지되지 않는 감염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감염들이 생기게 되면 수술의 통증이 계속 유발하게 되고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정상 조직을 덜 건들면서 실제 병명만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그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죠. 모니터 보시면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치료를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앞서서 계속 유지를 하고 더 확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진에 보시는 대로 공기 중에 노출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테 몸 안에서 기구 2개가 들어가서 한쪽에 보이는 내시경과 한쪽에 들어가는 내시경 이 2개의 구멍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병변을 해결하고 그 사이에 있는 정상 조직들은 다 안 건들고 들어가는 거죠. 네. 안쪽에서 물 안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감염이든 환자 피부 상재균에 의한 감염이든이 웬만큼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치료법이고요. 이런 치료법을 개발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발이든 흔히 말하는 환자분들이 수술 뒤에 느끼는 통증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이렇게 뭐 절개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내시경으로 보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손상, 그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재발이나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런 양방향 내시경 시술과 수술의 차이점 명확하게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근데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객관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요. 네. 이 표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척추외과 의사들이 제일 무서운 사항이 어떤 거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재발하는 경우, 환자가 다시 아프다고 내원하는 경우, 그래서 재입원하는 경우인데 이건 미국 데이터입니다. 미국에서 척추 수술 이후에 재입원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척추 감염 1번, 그다음에 수술 부위 통증이 2번입니다. 네. 이 2개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척추 수술의 목표점이 됩니다. 얘기 드리면 수술 중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얘기 드리지만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사고들도 있습니다. 수술 중에 경막 파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은 잘 보이면 잘 안 생기게 되겠죠. 일부러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포트 흔히 말하는 양방향 내시경이 그러한 합병증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는 시야 화면이 이제는 4K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도 4K이고요. 네. 보는 화질도 4K입니다. 잘 보이고 밝고 하기 때문에 의사의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스킬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시술은요, 수술 후에 따라올 수 있는 후유증의 위험을 최대한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이 시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육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정상 조직을 덜 건드리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드는, 그리고 수술 뒤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방 수술처럼 여러 가지의 레벨을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의 군데를 수술을 하더라도 개방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커지지만 양방향 네. 수술은 그러한 통증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그래서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부분 마취로도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하지만 사실 수술 타임 자체가 30분 내외로 한 마디라면 줄어들기 때문에 척추 마취만 해도 가능성 뭐 시술이 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잘 보이고 좁은 부위에 있는 정상 조직을 덜 건들기 때문에 출혈성 경향이 낮아서 뭐 요즘에는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와 같은 출혈이 나는 약들을 드시고 계시는 협심증 환자나 뇌경색 환자들 같은 경우는 출혈성 경향이 낮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공간이 좁고 물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한 개 더는 그러한 흉터가 최소화돼서 미용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입원 기간이 짧아지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기존의 수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저희 알아보고 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한진 센터장과 함께 재발과 후유증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척추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상담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상담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벌써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내용을 좀 남겨주셨네요. 자, 허리가 점점 굽는데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허리가 약간 앞으로 휘고 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건 자세 문제일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자세 문제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허리가 굽는다는 건 허리의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편한 자세가 된다는 거죠. 안쪽에서 뭔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다리만 생각하시고 걷는 것만, 엉치만, 허리만 아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허리 아픈 걸 예방하기 위해서 허리를 구워져 있는 네네네. 굽히는 상태가 편한 상태가 고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굽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이건 사진 좀 보고 얘기 드려야 되겠지만 네. 사실 협착증의 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협착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허리가 굽는 이런 반사적인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꼭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꼭 잘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전화 접수 상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시청자분이십니다. 남성분이시고요. 허리 디스크로 시술을 했는데 조금만 무리하면 통증이 재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경우잖아요, 그죠? 통증이 또 그렇죠. 이게 저 시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허리 디스크 발생을 했다는 건 그 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힘, 흔히 말하는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리를 하면 통증이 재발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네. 오히려 운동을 더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사진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 네. 병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저 말만 들어서는 운동적인 치료, 흔히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디스크가 느끼는 압력을 어떻게든 분산시켜야 됩니다. 저희 척추 환자분들 허리 조심하면 통증이 나을 거라고, 통증이 좋아질 거라고, 호전될 거라고 오인합니다. 안 쓰면 약해지고 약해진 만큼 디스크나 뼈에 들어간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게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재발의 원인은 운동 부족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술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재활 치료 플러스 근력 운동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운동 치료 꼭 병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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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조금 이제 전화 기다리시다가 전화가 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전화 연결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내용 하나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0대 남성분이세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 아래까지 저린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이런 증상들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무릎 아래쪽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척추 번호가 있는데요. 네. 무릎 아래쪽은 무릎의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종아리의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번호가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4번, 5번이 제일 많습니다. 네. 허리뼈 4번째, 5번째의 경우에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진행이 되면 저리고 아파서 잘 못 걷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치료보단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자, 그래서 무릎 자체의 통증 때문에 아래가 저리지는 않을 거고요. 허리 부분에 대한 검사가 먼저 진행돼서 어떻게 치료할지는 그 사진과 증상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어떤 원인 때문에 이제 무릎 아래쪽이 좀 저린지 일단 구체적으로 4, 5번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진단이 꼭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전문 병원에서 한번 검사 잘 받아보시고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들리시죠? 네네,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 혹시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네. 나이가 지금 71살이에요. 네, 71세시고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시고 허리가 어떻게 아프신지 저희 장한진 센터장님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예. 선생님. 네, 어머니 어디가 많이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제가 작년에요. 네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허리 시멘트 있잖아요. 네, 시멘트 시술이요. 예, 예. 그 시술을 했는데 네. 그 시술을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넓적다리 있잖아요. 예, 왼쪽이로다가. 네네. 아우, 여기 너무 아파요. 아파가지고 네. 제가 좀 병원도 한 달에 제가 골다공증이 또 있대나 봐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병원 다니고 있는 중인데 네. 이게 좀 자꾸 이 넓적다리가 안 낫더라고요. 넓적다리 그래서 쪽 앞쪽이 아프세요? 뒤쪽이 아프세요? 앞에요. 앞에도 아. 그렇고 예. 앞쪽이. 그 어머님 네네. 그 저 허리 뭐 골절 허리도 안 시술을 좋고요. 허리도 안 예. 좋아요. 그 시술 말고 밑에 쪽에는 특별히 병이 없다고 하던가요? 어머님? 예. 지금 말씀하신 네. 예. 잘 안 들리어서 허벅지 앞쪽이 아프신 거죠, 어머님? 골절 이후에. 허벅지가 그러죠. 허벅지 있잖아요. 이 사타구니 쪽에 뒤로다가 네네네. 예, 그쪽으로 다 이렇게 통증이 가고 안 좋아요. 네네. 아. 어머니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검사를 한번 더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예, 선생님 지금 그러잖아도 좀 네. 성하며 예, 네. 제가 저기 들어가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 통속에 들어가는 걸 한 번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쪽다리까지 아프신 거는, 안쪽이 아프신 거는 골절했던 밑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시술받은 아래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네.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골절됐던 부위에 재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골절된 이제 시술 자체를 받으면서 아마 골절 파편들이 신경을 약간 찌르고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검사를 다시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시술 받으신 그 아래쪽에 다른 부위 쪽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된다,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전문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정밀 검사를 꼭 좀 다시 받아 보시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하나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예, 76대입니다. 네, 76세시고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센터장님과 말씀 나누시면 예, 되겠습니다. 제가 반년 전쯤에요. 네, 아버님. 이제 한 2, 3년을 제가 걷는 직업을 좀 가졌었거든요. 나이가 있지만. 네네네. 이게 운동도 평생 하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네. 반년 전쯤에 갑작스럽게 엉치뼈라고 해야 될까요? 다리 오고 네. 또 엉덩이 오고 이거고 거기 관절 부분이 예.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네. 이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웬만하면 이제 막 그냥 견딘다고 저는 견디는 성격이라 그러다가 네. 여기가 이제 지방 자그마한 이제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이제 정형외과를 갔더니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네, 허리 쪽에요. 한 번 딱 네. 맞고 그게 별로 느낌이 이제 주사만으로 맞는 거는 안 좋다는 느낌이 이제 공유가 된 게 있어서 네. 한 번 딱 맞았더니 통증은 가시더라고요. 네. 한 달 있다가 한 달쯤 있는데 이제 다시 조금씩 아픔이 오는 거를 견디고 있다 보니까 그 아픔은 좀 많이 희소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 통증보다 다리까지 해서 왼쪽 다리 뒤쪽으로요. 네. 뒤쪽으로 해서 이게 이 신경이 계속 그렇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발끝까지 네. 그렇게 신경의 파장이 와요. 아. 예. 아버님 근데 증 여기에 이제 네.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네. 5번, 4번, 5번 거기에 이제 그 저기 척추에 네. 디스크가 좀 조금 눌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정밀 검사까지는 안 해보신 거죠, 아버님? 예. 정밀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지금 좌측 다리 쪽으로 통증이 생기시는 원인 자체는 아버님 말씀대로 5번 신경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긴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검사를 제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통증을 느꼈던 것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지금. 지금 그게 이제 완화라고 표현하셨지만 감각이 네. 떨어지는 채로 완화가 된 건 완화라고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검사를 좀 해보시고 병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센터장님께서 정확하게 검사가 또 한 번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전화상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유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장한진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부담은 낮추면서도 환자들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기존 수술이 가지고 있는 부담은 좀 낮추면서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치료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그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나눠볼게요. 네, 그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라는 말 그대로 양쪽 방향에서 진행하는 수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여기 저는 이 사진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설명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진이고요. 네. 한쪽에 있는 저 보이는 내시경 삽입하는 공간이 한 5mm 정도. 그리고 기구가 삽입되는 공간이 한 5mm 정도가 뼈와 뼈 사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저 리얼타임 엑스레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암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 수술 중에 네.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내 수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거죠. 그 라인을 저희가 수술하는 개방창이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 개방창 사이를 공간을 만들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네. 다음 사진은 그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마디를 한다 그러면 엑스레이상에서 요 마디 빨간색 라인 2cm 공간을 상하 좌우로 2cm의 공간을 만들어서 수술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 파괴가 좀 적다고 얘기하는 게 수술 부위만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뭐 양쪽에 근육을 벌리고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정상 조직을 얼마나 덩거릴 수 있느냐는 요 개방창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72세 남성분이시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시는 허리 디스크 재발된 환자셨네요. 뭐 힘들어한다기보다는 네, 신뢰도의 문제죠. 뭐 수술했는데 왜 재발하냐. 그렇죠. 저희 척추 수술하기 전에 저 의사 선생님들이나 저 환자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저는 70점짜리 의사라고 설명드립니다. 아니 왜요? 통증의 정도를 너무 제가 겸손하신 목표로 하는 거는 네.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증 점수의 감소폭은 70점입니다. 70%가 좋아지는 거죠. 예. 나머지 30%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는 네. 운동하시고 잘 쓰시고 기간 선택해서 사용량을 줄이시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단기 재발 케이스고요. 7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수술하고 나서 뭐 허리 괜찮아지시고 다리 안 아프시니까 농산일을 갑자기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하셔가지고요. 무리하셨네요. 네. 일주일 만에요? 네.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응급실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허리가 아프고 터질 것 같고 어머나. 어떻게 수술 전보다 더 아프냐고 저를 멱살을 잡으셨던
분이신데 치료 전에 보면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재발한 디스크가 눈에 보이는 거고요. 네. 여기에 원래는 깨끗한 신경이 있어야 되지만 네. 그 수술하고 난 자리는 이렇게 지방 조직들이나 여러 가지 연부 조직들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예, 재발한 디스크입니다. 다 제거하고 나서 좋아지셔서 제가 환자분 퇴원할 때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예, 의사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지켜주셨으면. 아. 보조기를 차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보조기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환자분들한테 그 보조기가 수술 뒤에 보조기 많이 차잖아요. 네네네. 예, 운동을 제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그만- 보고 차고 있는 거 보고 허리 그만 숙이세요. 왜냐하면 디스크 제거하고 난 자리에 비어있는 공간 안에 가성막이 생겨야 돼요. 네. 그 가성막이 재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디스크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터진 디스크만 제거하고 쓸 수 있는 디스크는 써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척추 질환은 다인자성 만성 질환입니다.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고 네. 남아있는 디스크는 쓰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나서 6주 정도만 잘 안 쓰시고 굽히지 마시고 잘 네. 쓰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그거를 그거를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게 가져온 케이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술 뭐 수술 이후에 너무 이제 편해지셔서 갑작스럽게 무리를 하셔서 재발한 경우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시술 후에는 6주 동안은 이제 보조기 착용하시면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시라는 말씀 꼭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례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도 디스크가 재발한 경우인데요. 네. 이분은 수술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15년 전에 네. 수술을 받으셨고요. 오래전에 수술하셨던 분이셔요. 그 5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부산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뭐 타 지역으로 옮기셔서 저희 병원 근처로 옮기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중에 직장 선후배들 사이에 이제 등산을 가셨다가 내려오는 게 넘어지셨나 봐요. 아이고 저런. 넘어지시고 나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 실려오신 분인데 그 가족 케이스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재발한 경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치료 전에 보면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섞여 있고 모양이 예쁘지 않은 신경이 하얗게 보이고요. 그 사이에 나와 있는 까만색 부분이 이렇게 터져 있는 디스크입니다. 내시경상으로 보면 이렇게 메롱하고 있는 신경을 찌르고 있는 디스크가 보이고 그걸 제거하고 나면 예. 어느 정도까지는 신경이 보이고 주변 조직이 잘 제거된 영상이고 그렇군요. 오셔서 너무 아파셔서 못 가셨지만 못 걸어가셨지만 네. 잘 걸어갈 수 있는 상태로 호전시켜 드렸는데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거는 재발의 문제가 아니라 등산을 하시든 어떤 레포츠를 하시든 제발 안전 장치, 안전 수칙을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15년 전에 수술했던 자리들은 거의 재발을 안 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저 안쪽에 있는 디스크들은 엄청 딱딱하게 박혀 있고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런데도 등산 중에 넘어지시면서까지 등산을 하신 거죠. 안전 수칙을 안 지키시고 네. 그러면 다쳐서 생기는 문제. 지금 52세기 때문에 디스크가 나온 거지 아니면 70대 같으면 60대 같으면 뼈가 부러졌겠죠. 골절이 될 수 네.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레포츠, 안전하게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걸 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병원에서 우리 뭐 원장님들이 잘 치료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나머지 한 30%는 우리 환자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레포츠나 이런 등산 같은 거 하실 때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 이런 말씀 신신당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한진 센터장과 함께 척추 치료, 수술과 비수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그 선택의 기준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척추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도중에 전화를 주셔야지만 장한진 센터장님과 상담이 가능하시거든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0대 환자분의 경우입니다. 69세 여성분이시고요. 이분에는 오래전에 시술도 받으셨고 수술도 받으셨네요. 예, 뭐 예. 수술과 시술을 병행하셔서 문제 생겨서 오신 분이고요. 네네네. 저희 얘기를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척추체 협착증의 재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척추관 협착증. 예, 척추관 협착증이 재발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노화 네,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협착증이 생기는
발생의 원인은 노화 그리고 디스크의 행성 변화가 우선하기 때문에 협착증이 생기는 겁니다. 네. 수술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를 네네. 잘 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쵸. 드리지만 협착증의 재발은 반드시 디스크의 안정성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재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압술이라는 수술을 나중에 추후에 해야겠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든 협착증을 작게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거든요. 얘기 드리면 69세 여자 환자고요. 협착증 재발이 10년 전에 수술도 하셨고 시술도 하시고 다리가 저리어서 휠체어 보행으로 내원하셨어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예. 걷지 못하는 상태죠. 엑스레이상에 보면 뼈가 4번, 5번 쪽 있는 뼈와 5번 꼬리 1번 쪽에 있는 뼈가 안 맞아요. 이게 많이 어긋나 있네요. 어긋나 앞으로 밀리는 병이죠. 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겼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뒤에 있는 인대를 황색 인대를 걷어낸다 하더라도 디스크의 행성 변화는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점점 밀려나가는 상황이 생길 건데 그때까지 버텨줄 수 있는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생긴다면 내시경 이용해서 이렇게 유압술 해놓으면 됩니다.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분 수술하시고 다음날 바로 걸어서 보행도 하시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저 그 전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10년 전에 했던 그다음 8년 전에 수술하셨던 선생님들이 그걸 아끼시고 수술하셔서 이 나이에 하실 수 있었던 방법이죠. 그렇군요. 잘 치료 받으셨고요. 예.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맞는 방법 그리고 지금은 이 방법이 맞다라는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환자분의 컴플레인은 뭐 시술 다 했는데 또 이거 해야 돼. 왜 또 아프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예. 척추 질환은 관리하는 질환, 관리 대상이 그래요. 있는 질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번의 수술,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쪽에 믿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뭐 유압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면 좋고요.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걸로 좀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버티다가 정말 이제 안 된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척추 유압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단계별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술이나 수술이 있으니까요. 좀 의료진을 믿고 맡겨달라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자, 협착증이 재발한 경우 좀 만나보셨고요. 또 다른 경우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이번 케이스는 뭐 제가 이제 너무 미안한 케이스기도 하고 예, 수술 3번 하셨고요. 그 아이고. 협착증 수술을 재발을 지금 10년, 8년, 6년 전에 수술을 하시고 오셨는데 이분도 이제 양쪽 발목 마비가 생기셔가지고 근데 마비 생긴 지가 뭐 3번의 수술 과정을 거치게 되면 환자분이 병원에 오는 걸 공포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마비가 생긴 상태로 한 2달 지난 상태로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아마 마비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8세 되셔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뭐 엑스레이상 보면 위아래 있는 관절들이 전부 다 붙어 있는 상태죠. 공간이 그래서 요 진짜. 사이에 있는 신경들이 나가는 길이 다 좁아진 상태로 특히 더 좁아진 건 3번, 4번 쪽이 좁아져서 발목으로 가는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생겨 있는 상태로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기대치는 수술하고 걸었으면 좋겠지만 걸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드렸어요. 재활은 열심히 해야 된다. 네. 물론 운이 좋아서 수술 뒤에 한 달 정도 재활하고 나서 걸어서 나가셨는데 요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는 게 재발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 드리지만 척추 관절이라는 것 자체가 유전성 요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의 언니 부분, 그러니까 뭐 여성분의 언니도 똑같이 비슷한 수술을 또 받으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유전성 경향을 가진다는 건 유전자적인 취약성을 얘기하는 거죠. 관절에 대한.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유전성이라고 말씀드린 건 진짜로 물려받는 게 아니고요. 유전자 내에 있는 어느 강점인 부분이 있을 거고 약점인 부분이 있는데 그 네. 약점 부분이 척추 관절일 뿐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선택이면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많이 걸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 좋아집니다. 네. 그 얘기 드리려고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의 하나하나 케이스를 또 잘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또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한진 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발과 후유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고민과 궁금증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시죠? 77세인데요. 네, 77세시고요. 예. 예. 20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4~5번 핀 맞고 유압수를 냈습니다. 네, 아버님. 유압수를 했고요. 네네네. 그 후에 계속 아파가지고 하다가 2년 전에 네네. 감압수술을 받았는데 네. 다시 이 4~5번 쪽으로 네네. 허리가 무겁고 시멘트 매달린 것처럼 허리가 무겁고 아파요. 이거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허리만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위도 불편하신 거예요, 아버님? 허리만 주로 아프고요. 네네. 밑에 다리는 조금 아팠는데 괜찮습니다. 아, 무거운 게 제일 크신 거죠, 아버님? 예. 지금 뭐 사진 보고 정확하게 제가 설명 좀 드려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지금 핀 받는 수술을 20년 전에 하셨잖아요. 예. 그 핀을 빼도 됩니다. 그럼 조금 핀을 더 가벼워지세요. 피를 빼고요. 예, 빼면 가벼워지세요, 오히려. 가벼워진다고요? 피를 빼면? 네, 예. 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검사를 해서 주변 조직에 위아래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정밀 검사도 좀 해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전문병원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좀 해보시고 핀을 제거하는 수술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셨다가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1요. 네, 71이시고요. 자, 어디가 지금 가장 불편하시고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 2달 전에 네. 네, 아버님. 시술을 받았는데 네, 시술 받으셨어요. 예. 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네. 그 약을 그 병원에서 준 약을 먹으면은 네네네. 덜 아프고 예, 덜 아프시고. 통증이 좀 네네. 있고 약을 안 먹으면 또 통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약을 지금 몇 달 전에 주사 맞고 주사 시술 받으시고 약을 계속 드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 병명이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병이다라는 얘기는? 3, 4번 사이에 네네네. 그 뭐 탈출인가 탈골인가 하신다. 3, 4번 사이 뼈가 안 맞다고 하던가요, 아버님? 예? 뼈가 안 맞다. 3, 4번 사이에 네네. 뼈가 안 맞는 것보다 그 탈골됐다 이 카드입니다. 아, 탈골. 예. 그거 아까 뭐 설명드린 것 중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뼈가 좀 어긋나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런 말은 안 하던데요. 안 하고. 그 네. CT를 찍으니까는 안 네네. 나오고 MRI를 찍으니까 그 표가 나대요. MRI 찍어 보니까 뼈가 안 맞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협착증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협착증. 아, 심각하다 하던가요, 아버님? 뭐 되게 심각하다고 이야기는 안 하시던데요. 약을 드시고 주사를 맞고 있는 중에 통증이 계속되면 이제는 손을 좀 보셔야 됩니다. 협착증 자체를. 그래서 뭐 저희가 양방향 내시경도 하고 하는 이유가 연세가 드셔도 안전하니까 전문 병원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는 이제 호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담해주신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전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 좀 빠르게 몇 가지 사례 하나 더 만나보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좀 만나볼 텐데요. 60대 여성분이십니다. 아, 남성분이시고요. 인적 관절 증후군. 요거는 또 좀 병명이 생소하거든요. 어떤 아까 병명이죠? 전화 상담 중에 말씀 나왔던 네네네. 비합스를 하고 나서 위아래가 아파서 위에다 수술을 하고 그런 자, 경우군요. 그 얘기 드리려고 가져온 사진입니다. 네, 딱이네요. 네. 자, 66세 남성분이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수술 3회 하고 시술 1회 하셨습니다. 음. 수술 여러 번 하셨죠. 그러네요. 내원 당시가 소변 보기 힘들고 왼쪽 다리가 아프고 발목 마비가 생기셔서 내원하셨고요. 아. 이게 제일 최근에 한 달, 2달 전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엑스레이가 좀 이해가 가실 건데요. 위아래 유압술이 되어 있고 밑에 유압술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못이 박혀 있는 거고 네. 그 사이가 비어 있는 거죠. 무슨 얘기 드리고 싶으냐면 음. 10년 전 수술이고 8년 전 수술입니다. 그 사이에 관절이 못 버티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위아래에 있는 관절을 고정시켜 놓고 나면 허리를 쓰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관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아, 소변 보기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마미 증후군입니다. 마미 증후군. 네. 예.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나사못을 양방향 내시경 이용해서 다 빼고요. 안쪽에 있는 인공뼈를 넣어서 위아래를 고정시키고 한쪽 망가져 있는 한 개를 더 연장해서 붙여놓은. 그래서 네 마디를 붙인 상태죠. 간격이 좀 넓어졌어요. 예, 예. 띄워서 붙여야 되겠죠, 당연히. 아, 그렇군요. 자, 이분 지금 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마비 다 풀리셨고 수술 너무 타이밍이 다행이네요. 어땠었냐면 예. 소변 장애가 생기고 나서 48시간 내로 수술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빨리 풀리신 경우고요. 그렇군요. 좋아집니다.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랑 다르고 허리랑 다르다는 이유를 하는 게 딱 이 경우입니다. 저희가 뇌출혈로 인해서 마비가 생기는 경우는 회복이 힘들다고 얘기 드립니다. 네. 이유는 중추신경계는 손상되면 돌아오지 않는 신경. 아, 그리고 허리와 같은 신경들은 말초신경입니다. 말초신경들은 타이밍에 맞추어서 증상이 발생하고 얼마나 빨리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군요. 네. 예. 타이밍 서저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러한 마비, 위약, 근육에 힘 빠짐 등과 같은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지체없이 수술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한 수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이마저도 내시경으로 가능해요. 그렇군요. 많이 발전돼 있고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시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척추 유압술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비가 올 정도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척추 질환이 심해져서 마비가 온 사례 하나 더 만나보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53세 남성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어업 활동하시는 여수에 예. 사시는 분이시고요. 5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그 시술 저한테 오시기 전에 20년 전에 타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어업 활동 계속 하시면서 뭐 거의 30대에서 수술을 하신 거죠. 힘든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허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좌측에서 보시면 위아래 있는 뼈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여기 박아놓았던 나사못 자체에 균열도 있고 부러진 부위도 있습니다. 예. 신경은 아예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많이 막혀 있는 상태고요. 휠체어 타고 내원하셨고 발목 마비가 생기신 지 일주일 정도 되셨던 분이셨어요. 수술 내시경을 이용해서 나사부 다 제거하고 네. 안쪽에 있는 뼈를 맞춰놓고 예쁘게 맞춰놓은 사진입니다. 간격도 들어 올려주고 그다음에 붙어있던 신경들도 다 풀어놓고 네. 젊으신 분답게 마비 빨리 회복되시더라고요. 일주일 다행이네요.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지금 어업 활동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연락 왔습니다. 어. 위쪽에 있는 디스크가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오시라고 아. 말씀은 드렸는데 수술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지는 관리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렇죠. 예, 잘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운동도 많이 하셔야 돼요. 수술했다고 쉬시면 안 됩니다.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 이후에도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치료 사례를 저희가 다양하게 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장한진 센터장님과 함께 1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런 그 수술이나 시술을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보존적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수술을 어떻게 선택할 건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렇죠. 아프시면 병원을 오셔야 돼요. 오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통증을 끌지 마십시오. 끌게 되면 못 고쳐요. 제발 무서워요. 만성 네. 통증으로 안 가게끔 하는 게 제가 하는 방법이고요. 네.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프시면 병원 오셔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환자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의사들 네. 밀어주십시오. 믿어주시면 믿어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병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미리 병원에 가셔서 꼭 좀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장한진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